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 그중 몇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탈무드 잘 아시겠지만 유대 민족의 지혜가 담긴 보고잖아요. 수세기에 걸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고요. 그렇죠.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삶의 통찰이 녹아있는 그런 문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실용적인 지혜,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거든요, 탈무드 이야기들이.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가치와 판단의 본일인데요. 못생긴 그릇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학식은 아주 높은데 외모는 좀 평범했던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 공주가 이 랍비한테 면전에서 아니 그 놀라운 지혜가 참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상당히 무례한데요? 네, 그렇죠. 거의 대놓고 외모 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랍비의 반응이 재밌어요. 화를 내거나 발끈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되묻죠. 왕궁의 귀한 술은 그럼 어디에 보관하냐고요. 그랬더니 공주가 평범한 질그릇에요 라고 답하니까 랍비가 다시 아니 왜 반짝이는 금은 그릇에 아니라 그런 투박한 질그릇에 담냐고 묻죠. 그렇죠. 여기서 공주는 아타 싶었는지 아니면 랍비의 의도를 전혀 몰랐는지. 네, 뭔가 그래야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귀한 술을 전부 다 번쩍이는 금은 그릇으로 옮기게 시켜요. 결과는 예상대로죠. 네, 술맛이 완전히 가버린 거죠. 당연히 황제는 엄청 화를 내고요. 그때 이제 랍비가 한마디 하죠. 보십시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때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통쾌하면서도 의미심장하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걸 넘어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적절성이요. 네. 그러니까 귀한 술에게는 화려한 금은 그릇보다 어쩌면 투박한 쥘그릇이 그 술의 본질, 그 맛을 지키는데 더 적합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비싼 그릇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그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낼 그릇이 뭔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겉모습만 쫓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가장 소박한 형태가 가장 좋은 보존 방식일 수 있다는 역설. 이건 좀 기억해 둘 만하죠. 적절한 그릇이라는 관점. 어우, 신선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가치 판단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요. 다이아몬드의 주인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도 유명하죠. 가난한 랍비가 짐을 실으려고 당나귀 한 마리를 사는데 제자들이 이 당나귀를 좀 씻기다가 목갈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와, 진짜 로또 맞은 상황인데요. 네. 제자들은 이제 스승님 부자 됐다. 야호 난리가 났죠. 근데 랍비 반응이 완전 다르죠. 맞아요. 딱 잘라서 말하죠.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장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해요. 저 같으면 솔직히 잠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랍비는 정말 단호했어요. 결국 다이아몬드를 돌려받은 원래 주인, 그 아랍 상인이 랍비의 정직함에 크게 감탄했다고 하죠.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칭찬하면서요. 그렇죠. 눈앞에 그 엄청난 이익 앞에서 원칙을 지킨다는 것. 이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직이라는 가치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자. 이걸 넘어서 그 진정한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소유권의 문제군요. 네. 랍비에게는 그 기준이 명확했던 거예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 딱 당나귀까지만 내 거고 우연히 딸려온 다이아몬드는 내 소유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도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당신 삶에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경계는 어디쯤에 있나요? 혹시 우연히 얻은 행운이나 이익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가? 소유의 경계라.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정직함은 때로는 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혜로운 문제 해결입니다. 앞서 정직의 중요성을 봤는데 이런 가치를 지키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풀어가는 지혜도 탈무드는 보여주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기발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아버지의 유언 이야기는 정말 반전이 대단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노예한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멀리 있던 아들에게는 그 재산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요. 아니, 이게 언뜻 들으면 정말 황당하죠.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하고. 네, 아들도 당연히 절망해서 랍비를 찾아가죠. 어떻게 된 거냐고. 여기서 이제 랍비의 통찰력이 발휘됩니다. 랍비는 그 유언의 표면적인 내용 너머에 숨겨진 아버지의 깊은 뜻을 간파해요. 숨겨진 뜻이요? 네, 아버지가 걱정했던 건 이거예요. 자지가 죽고 나면 혹시 노예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아들한테 아버지의 사망 소식조차 알리지 않을까 봐. 그래서 일부러 노예한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서 노예가 우와 신난다 하면서 아들에게 빨리 부고를 전하고 또 재산도 잘 지키게끔 일도한 거군요. 와, 진짜 치밀한데요? 그렇죠.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그럼 아들이 선택해야 할 그 단 한 가지는 대체 뭐였을까요? 재산 목록 중에 제일 비싼 거? 그게 아니라 바로 노예 그 자체였어요. 네? 노예요? 네. 당시 법으로는 노예 그리고 그 노예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전부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 노예를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노예에게 상속되었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연스럽게 아들 차지가 되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역발상이죠. 문제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그 당시의 법률, 즉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해결책을 찾아낸 거예요.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겠네요. 나중에는 그 노예도 해방시켜줬다고 하던데요.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구조나 의도 혹은 규칙을 파악하는 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지금 당장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혹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좌절하기 전에 그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이나 숨겨진 규칙을 찾아보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 이게 탈무드가 제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라. 또 다른 흥미로운 문제 해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약간 수수께끼 같은데 굴뚝 청소부 이야기요. 네. 그것도 아주 유명하죠. 질문이 재밌어요. 네.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하나에는 얼굴이 새까맣고 다른 아이는 깨끗하다. 자,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갈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보통은 당연히 얼굴 더러운 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저도 그랬고 제자도 그렇게 답했어요. 근데 랍비는 땡 틀렸다고 하죠. 왜 틀렸다고 했을까요? 랍비 설명은 이래요.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도 깨끗하네 라고 생각할 거래요. 반대로 얼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우악 나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하고 씻으러 갈 거라는 거죠. 오, 그럴듯한데요. 심리적인 함정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제자가 이제 알겠다는 듯이 스승님 그럼 깨끗한 아이가 씻으러 가겠네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맞아요. 랍비가 또 말해요. 또 틀렸다. 대체 정답이 뭘까요? 랍비의 마지막 말이 핵심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똑같은 굴뚝을 청소했는데 어떻게 하나에는 얼굴이 더럽고 다른 아이는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네, 바로 그거예요. 질문의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애초에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인데요. 처음엔 누가 씻을까? 그 답에만 골몰했는데 질문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의심했어야 했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어진 상황이나 질문의 전제 자체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시작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막 애쓰기 전에 잠깐, 이 문제가 제대로 정의된 건가? 이 문제 밑에 깔린 가정이 혹시 틀린 건 아닐까?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당신이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제나 상황들도 어쩌면 그 뿌리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전제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이나 관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말의 힘과 희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되는 부분이죠. 탈무드의 비유들은 특히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혀의 가치 이야기가 딱 그런데요. 랍비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혀를 사왔죠. 혀요? 네. 며칠 뒤에는 가장 값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제자가 또 혀를 사온 거예요. 아, 이번에도 혀를?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자의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스승님, 혀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좋은 것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없고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명쾌하네요. 말, 즉 혀가 가진 그 극단적인 양면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말이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한번 뱉은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새털 같은 수다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아주 직관적이죠. 네, 험담이랑 과장을 막 일삼는 여인이 있었는데 랍비가 그 여인에게 깃털이 가득 든 자루를 주면서 광장까지 가는 길에 하나씩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 이제 가서 그 깃털들 다시 다 주워오시오 라고 시키죠. 뿌리는 건 쉬웠겠지만 이미 바람에다 날아가 버린 깃털을 어떻게 다 주워오겠어요.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때 랍비가 말하잖아요. 험담이란 바로 이 깃털과 같아서 한번 입 밖에 내뱉고 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법이요. 아,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떻게 퍼져나가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만들죠. 한번 뱉은 말의 무게,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말의 무게.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 주제의 마지막 이야기로 희생의 가치를 다루는 삼형제와 마법의 사과를 한번 보죠. 네, 이것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죠. 네, 아주 위독한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공고가 붙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도전에 나서죠. 각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네, 첫째는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마법 망원경으로 공주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내고요. 둘째는 마법 양탄자를 타고 순식간에 왕궁까지 날아가요. 시간을 단축한 거죠. 그리고 셋째는 셋째는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낫게 하지만 먹는 즉시 사라져버리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과로 공주를 치료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왕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공주를 구하는데 3명 모두 기여를 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공주와 왕위를 주어야 하는가? 당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렵네요. 첫째의 발견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고 둘째의 속도가 없었으면 늦었을 수도 있고 셋째의 사과가 없었다면 치료가 불가능했을 테고 다 중요한데요. 그렇죠. 다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왕의 최종 선택은 셋째였습니다. 아, 셋째요? 왜 셋째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희생에 있어요. 생각해보면 첫째 망원경과 둘째 양탄자는 공주를 구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 손에 남아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하지만 셋째는 어땠나요?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고 소중한 마법 사과, 즉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을 완전히 소모하고 희생한 거죠.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네. 탈무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정한 기여나 베품이라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행위, 즉 희생을 통해 완성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단순히 도움을 준 것과
자신을 희생함에 도움을 준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무언가를 해본 경험, 혹은 그런 희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희생의 무게. 이게 마지막 주제인 관점과 기여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무 심는 노인 이야기는 세대 간의 연결, 그리고 미래를 위한 기여에 대해 생각하게 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죠. 한 노인이 열심히 묘목을 심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걸 보고 묻죠. 아니 어르신,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으려면 수십 년은 걸릴 텐데 솔직히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심고 계십니까?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때 노인의 대답이 정말 울림이 크죠. 맞아요. 노인이 이렇게 답하죠. 허허, 내가 지금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쉬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오래전에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이라오. 그러니 나도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것일 뿐이요. 아, 정말 멋진 대답이죠. 당장의 내 이익이나 결과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 뭐 이런 유산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대화예요. 네, 내가 직접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다음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당신의 현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게 직업이든 봉사든 뭐든 간에요. 당장의 성과나 보상을 넘어서서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혹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내일을 바라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자신의 행동이 갖는 그런 장기적인 의미나 연결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때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마지막 이야기인데 소경의 등불 이야기요. 아, 네. 그것도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죠. 네, 캄캄한 밤길에 등불을 손에 든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상해서 묻잖아요. 아니, 앞도 못 보시는데 등불은 뭐하러 들고 다니십니까? 그렇죠. 얼핏 보면 정말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그 소경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아,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오. 다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음. 네. 자신의 불편함보다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그리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헤아리는 그 세심함이 정말 돋보여요. 내 입장에서는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행동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어떤 행동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 외에도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부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든 등불인데 결국 그 덕분에 자기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탈무드의 여러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겉모습 너머의 가치를 보는 눈, 못생긴 그릇 다이아몬드 주인, 또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아버지의 유언, 굴뚝 청소부, 그리고 말의 힘과 무게를 깨닫고 진정한 기여로서의 희생, 혀의 가치, 새털 수다, 마법 사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우고 미래를 위한 기여, 나무 심는 노인, 소경의 등불까지.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단순하고 소박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결국 탈무드의 지혜라는 게 그냥 책 속에 딱 박제되어 있는 어떤 고리타분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쉴 때 진짜 의미를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천적인 지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거창한 이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 그리고 그걸 내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는 작은 의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지혜의 샘, 탈무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신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눴던 굴뚝청소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질문의 전제 자체를 의심해 보라고 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지금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 상황이나 믿음 혹은 어떤 관계 같은 것들 밑바닥에는 혹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그런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이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그 단단해 보이는 가정의 토대를 살짝 한번 흔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거나 꽉 막혔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